60대 이후 건강상식의 변화 씨앗은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천연적이고 단순하며 건강한 식품이죠.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수년 동안 이 조언은 매우 타당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샐러드에 씨앗을 뿌리고 요거트에 섞고 스무디에 첨가하며 최선의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신체는 과거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뚜렷한 경고 신호 없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신체에 반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고령층이 매일 섭취하는 특정 씨앗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에 손상을 주며 심지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초기에는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이상 징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점진적인 뻣뻣함, 지속적인 피로감,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만 느껴질 뿐입니다. 한 노년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흔히 먹는 특정 씨앗 하나가 단 3주 만에 노인의 염증 수치를 67%나 상승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은 여전히 심장 건강에 좋은 선택으로 널리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년간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식단을 관리하고 설탕을 멀리하며 천연식품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절 통증, 저에너지, 수면장애 또는 신체 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문제는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별표 무엇을 매일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고 있는가 별표에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씨앗 섭취를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강인함과 가동성,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씨앗을 피하고 어떤 씨앗을 매일 먹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씨앗 4가지와 노화하는 신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일 섭취해야 할 강력한 씨앗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평소 가장 자주 드시는 씨앗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가이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해바라기 씨의 이면, 흔히 최선의 의도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건강하고 식물 기반이며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을 선택하며 신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가정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익숙했던 건강식들이 조용히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구하기 쉬우며 심장 건강에 좋다고 칭송받아 왔습니다. 많은 고령자가 관절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매일 간식으로 섭취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간과하는 사실은 60대 이후 해바라기 씨가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칼로리나 섬유질 혹은 섭취량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산의 불균형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소량의 오메가-6는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균형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이 약화됩니다. 오메가-6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신체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염증은 단순한 관절 불편함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고령층의 염증은 혈관의 경직과 노화, 관절염 악화, 근육 감소, 피로, 그리고 심장질환의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자주 섭취하면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노화된 관절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손상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인 통증이나 반응은 없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관절이 더 오래 뻣뻣하고 걷는 것이 힘에 부치며 근육 회복이 더디거나 혈액 검사에서 염증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는 트레일 믹스, 그래놀라바, 시리얼 등 많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여러 번 노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 부하는 가동성과 심장 건강, 전반적인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바라기 씨가 이 연령대에서 더 이상 현명한 매일의 선택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를 염증 대신 균형을 지원하는 씨앗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기능과 컨디션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라벨에 숨어 있어 식별하기 어렵지만 심장과 근육의 예상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씨앗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진 복병, 면화씨유 해바라기 씨가 염증을 통해 손상을 입힌다면 다음에 소개할 씨앗은 훨씬 더 조용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해를 끼칩니다. 이는 그릇에 담아 먹거나 음식 위에 뿌리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면화씨, 코튼시드, 정확히는 면화씨유가 60세 이상 성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씨앗들과 달리 면화씨는 식탁 위에 가시적인 재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에 좋거나 심장 친화적이라고 마케팅되는 가공 및 포장식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크래커, 그래놀라바, 상자에 든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저지방 제품들까지도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길며 제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면화씨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히도 식품회사의 편리한 것이 노화하는 신체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별표 고시폴, 가서팔, 별표이라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목화식물은 천연 살충제로서 고시폴을 생성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미량이 잔류할 수 있으며 고령층에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작은 노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시폴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하고 칼륨과 칼슘의 균형을 깨뜨리며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심장과 근육은 이러한 장애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젊은 신체라면 보완할 수 있는 사소한 전해질 변화가 시니어에게는 부정맥, 근육 경련, 갑작스러운 무력감 또는 원인 모를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매일의 식품 선택이 원인일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화씨유는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며 쉽게 산화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산화된 지방은 혈관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혈관 경직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달리 면화씨유에는 이러한 손상을 상쇄할 항산화 성분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 식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이 이 기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스낵바, 점심에 크래커, 저녁에 드레싱까지 누적된 효과는 눈에 띄지 않게 심장과 근육에 무리를 줍니다. 60대에게 해답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원재료 라벨을 읽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면화씨유가 목록, 특히 상단에 보인다면 더 나은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하면 몇 주 안에 에너지 수준, 근육 편안함, 심장 리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칭송받지만 시니어의 식단과 좀처럼 연결짓지 못하는 골다공증 및 관절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씨앗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소 도둑, 참깨의 역설, 숨겨진 기름과 염증성 지방에 이어 다음 씨앗은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명확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노화하는 신체에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를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바로 참깨입니다. 참깨는 종종 무해하거나 유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햄버거 번 위나 타이니, 참깨 페이스트, 허머스, 볶음 요리,
그리고 소위 슈퍼시드 크래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물 기반의 천연식품이기에 많은 60대 성인들은 참깨가 안전한 일상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화하는 신체에 있어 참깨는 잘 언급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을 수반합니다. 첫 번째 우려사항은 별표 피테이트, 파이테이츠, 별표입니다. 참깨에는 소화관 내에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는 이천연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네랄이 피테이트와 결합하면 신체는 이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소화력이 강한 젊은 층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산과 흡수 효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60세 이후에는 피테이트가 신체를 결핍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골강도,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심장 리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흡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뼈의 약화, 근육 무력증, 경련, 골절 위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참깨 민감성과 알레르기입니다. 시니어의 반응은 전형적인 알레르기 증상과는 달리 미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드러기나 부기 대신 만성적인 복부 팽만감, 피로, 코막힘, 피부 자극 또는 원인 모를 관절 뻣뻣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과 겹치기 때문에 참깨가 원인일 것이라고는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기름과 타이닌은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타이닌은 농축된 참깨 가루이므로 가볍게 뿌린 씨앗보다 피테이트 부하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후무스나 드레싱을 통한 정기적인 섭취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동시에